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 참좋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공인중개사 외에 임대주택 사업자가 계시는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3월 말까지 집계된 정보에 따르면 총 42만 4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매물을 중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이렇게 빈번해진 주택임대 사업자의 매물들을 중개할 때 우리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27일자부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우선 쭉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정은 2019년 2월 27일 날 됐고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죠. 계약 당사자, 계약일, 공인중개사란, 그리고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임대의무 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제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민간임대주택 일반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계약 조건, 1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차 계약 기간. 두 번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지불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거고요. 자, 2조는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언제부터 언제. 3조 월 임대료의 계산, 4조 관리비와 사용료, 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6조 임차인의 금지 행위, 7조 임차인의 의무, 8조 민간임대주택 관리 범위, 9조 민간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의 한계, 그리고 10조 보면은요,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그리고 11조는 임대보증금의 반환, 이쪽으로 12조로 가면은요,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13조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이거 좀 우리한테 좀 중요한 거고요. 제14조 소송, 1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이거는 일반계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약사항, 일반계약의 특약사항을 그대로 저는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실물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보시고요. 제가 표준임대차 계약 미리 좀 공부 좀 해놓은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 신고 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어디냐면요, 물건지 임대사업자 담당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신동 같은 경우는 덕양구청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24조 양식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은 임대료 증액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연 5% 범위 내에 제한이 있는 것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이내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증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주택, 아까 양식에서 잠깐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3번 민간 임대주택의 표시 중에서 주택의 유형 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중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밖의 주택,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준주택, 오피스텔 등록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차인 현황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입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또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통으로 받아서 미리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당일날,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린 후 그것을 보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는 2018년도 등록한 연도 고양시고요. 어디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그리고 1년 번호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3조든가요? 13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는 뭐뭐뭐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 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고 이름을 쓰시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필서명 날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도 그대로 저는 반영하면서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9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 여부, 대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요거 그러니까 가입 대상이 있거든요. 그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보증보험 가입에 체크를 하고요.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면적을 적는欄이 있는데요. 전용 주거,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주차장 포함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확인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위반 시 이런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잘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고요. 당사자인 그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잘 숙지를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동중개망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아파트의 표시 계약 내용, 계약사항 쭉 나온 건 다 아시죠? 그리고 특약사항도 이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사항,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이제 저 행신참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저희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계약서 자료 가져오기를 누르면은 아까 일반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딸려온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름 그대로 딸려왔고요. 임대인에 대한 주소가 그대로 딸려왔습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거죠. 아까 사전에 확보해 놓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요거를 아까 적는欄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전 확보하라는 게 이겁니다. 2018년 고양시 임대사업자 12345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여기다 적는 겁니다. 여기 적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정보도 그대로 딸려서 오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료도 그대로 옵니다. 제 등록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에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좀 주의할 사항 세 가지를 그대로 아까 읽어드렸죠.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의 표시 이거 그대로 딸려오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의 면적을 쓰는 란이 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일사편리에 가면은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요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집원을 치고 열람을 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전유 부분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도 뭐 주차장이 있는 기타 공용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다 더하면은 여기에 각각 써서 합계를 되도록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냐 아니면 그 밖의 주택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나누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임대였는데요. 4년짜리 임대사업자 분이었습니다. 여기다 체크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 개시일,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설정 여부, 요거는 만약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죠. 임대보증금 보증가액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 쭉 이거는 이제 그대로 계약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별도로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의 입주일, 이것도 그대로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조항이 쭉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저희 공인중개사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별도로 쓸 내용은 없고요. 그대로 그냥 딸려오는 표지 양식이고요. 여기서 다만 이제 13조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중요하다고. 임차인으로부터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 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이렇게 성명을 적고 사인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표준임대 계약서의 별지인데요. 만약에 공동 임대인이 있다 그러면 내용을 쓰고요. 또 공동 중개를 할 경우에 공동 중개인도 여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기명 날인하고 여러분들은 3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신고처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접 합니다. 이상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보니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죠? 네, 맞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관계로 앞으로 많은 거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 5% 인상 제한이라든가 임대주택의 양도 제한 등 많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